넌 그냥 우리한테 붙어 사는 기생충이니까 딱 맞는데 내가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그 엄마와 함께 쓰는 방은 완전히 비어 있었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 범인이 어디 있냐고 물으니 가차없이 괴롭히는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창고에 넣어 두었다고 이제부터는 너희 집이라 여기 오지 말고 나는 화장실과 욕실을 사용하도록 허락하겠습니다. 마당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녀는 나를 쫓아낸 것을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대하는 사람과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살 수 없어서 떠난다. 시어머니는 이 지옥 같은 삶을 탈출하기 위해 어떤 큰 실수를 했는지 전혀 모르고 보고 싶은 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진정 누구인지 깨달은 그녀의 표정. 내 이름은 미나입니다. 저는 40살이고 회사에 입사한 이후로 뷰티업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평일은 아침부터 밤까지 일만 했고 심지어는 일만 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집에 일을 가져오다 보니 직위가 올라가서 회의자료 준비, 영업관리 등 업무량이 늘어나는데 40대에 만족스러워요. 최근에는 빡세게 일하는 대신 일정에 가까운 아르바이트로 전환했어요. 작은 고민이라기보다는 30대 후반부터 친구들이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시간이 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꿈을 이야기하던 친구의 청첩장 내 것처럼 기뻤고 축하를 기대한다고 했을 때 축하해줄 수는 있지만 속으로는 좀 쓸쓸한 마음이 들어서 여행을 하곤 했다. 같이 해외로 나가는데 어린아이가 있으면 며칠집 밖에 나가기 힘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없는 친구들을 초대해서 커플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생각에 다들 손가락에 반짝이는 반지가 부럽기도 하고 빠뜨린 남자친구도 없고 결혼할 기미도 없어요. 20대. 30대에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일하느라 만날 시간도 없고 헤어지기도 했어요.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내가 너보다 중요해. 너 어느 날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어. 한동안 보지 못한 친구와 카페에 갔다. 그 친구는 몇 년 전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나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녀에게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못합니다. 내 동료 대부분은 여자이고 남자친구는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내 친구가 한번 시도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중매 서비스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 라떼를 마시며 스마트폰으로 재빠르게 대리점을 검색해 주소와 영업시간, 고객 리뷰가 있었는데 평점이 4, 9로 꽤 높았다. 덕분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고 재혼했어요. 후기가 엄청 좋아서 바로 예약하기로 했는데요. 기대하고 있던 스미스 씨 약속 당일에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소속사의 결혼 상담사 사무실은 중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듣고 깔끔한 흰색 방이었습니다. 바로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미리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내 가방을 상담사에게 건네주고 이제 안내에 따라 프로필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름, 주소, 체형, 직업, 심지어 수입까지 꼼꼼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프로필을 통해 누군가가 내가 우리의 성격이 일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해야 그렇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미팅 무대도 못 가보고 취미도 자세히 얘기하고 프로그램에 나온 뒤 어울리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남편이 될 셈을 만나는데 35살, 5살 어린 나보다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고 음악을 즐긴다. 공통점이 많아서 몇 번 만났고 몇 달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이런 착한 사람이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프러포즈 때 느꼈던 감정이 결국 결혼하면 배신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의 부모님 집에 결혼을 발표하기 위해 우리가 거실로 안내되었을 때 남편과 그의 어머니 사이의 친밀감이 일반적인 가족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가까워 보였기 때문에 약간 불안했습니다. 남편은 내 옆에 앉지 않았지만 평소에는 그 사람이 내 옆에 앉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과 결혼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모든 상황에서 내 입장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 맞은편에 앉은 남편이 손으로 나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나는 삶과 결혼할 거예요. 과장된 말을 들었습니다. 한숨, 내가 그 짧은 시간에 가짜 아빠를 만든 건가 싶어서 서둘러 올려다봤다. 미나, 그래. 그 차가운 목소리로 무슨 말을 할지 기대하며 너는 40살이구나. 아샘보다 나이가 많다고 확신하니 정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니?
그의 아내, 그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둘만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의 유대감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게 제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샘을 지지하고 옆에 있어주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등을 꼿꼿이 펴고 친절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해주면 받아들이는 것 같았지만 엄마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아서 결혼하고 나면 같이 살자고 생각했는데 괜찮았나요? 미리 얘기를 들어서 시어머니와 우리 셋이 그들의 집에서 함께 살기로 합의했지만 오늘 몇 시에 돌아올 예정인지 약속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가시나요? 그녀는 남편에게 질문을 퍼부었지만 남편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6시까지는 돌아올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이런 상호작용에 익숙했는지 시어머니는 그를 지나치게 보호했지만 나에게 냉정했고 필요한 일이 있을 때 거의 대화를 시작하지 않았으며 남편을 통해 종종 친절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능글맞게 웃으며 비웃는 말로 오늘 내가 샘 덕분에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깨닫는구나. 그렇지 그에게 감사하고 남편을 제대로 지지해 주어야지. 운이 좋지 않니? 샘이 너를 데리러 온 게 운이 좋지 않니? 내가 받는 쪽이었지. 그런 애교 섞인 말을 남편과 잘 상의했을 때도 남편은 절대 내 편을 들지 않는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동거 생활은 내가 전에 눈치채지 못했던 상호 의존성을 드러냈습니다. 애정이 어머니의 일방적이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샘에게 그는 또한 마마보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내가 불편할 때 결코 나를 위해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 데이트 기간 동안 그는 항상 내 요리를 칭찬했지만 그의 어머니가 만든 음식이 내 것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샘을 요리할 때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식사를 마친다. 엄마가 나와 너무 오랫동안 단둘이 있었다는 제안을 받으면 그는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아마 조금 외로울지도 모른다. 너를 딸처럼 보는 것 같다. 그 말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런 말을 하면 외로워서 둘만 나를 딸처럼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둘만 있었을 때 시어머니가 더 좋아했다는 인상을 받는다. 정말 나를 딸로 생각했다면 그런 비방은 안 할 텐데 남편 앞에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상처받은 말에 대한 불만을 억누르며 성숙하게 대응하려고 노력했다. 집에 있는 것이 나를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고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혼자 있을 때 종종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결국 냉담한 말과 방치로 시작된 일이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학대로 확대되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만들었습니다. 샘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달콤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결코 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 존재를 완전히 지우는 것 같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나를 위한 아침 식사가 없고 시어머니를 위한 음식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둘 다 응답하지 않았고 그들은 단지 냄비에 남은 음식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계속 먹었습니다. 남편은 항상 몇 초 동안 확인했고 예상대로 수프와 반찬이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직접 차리고 부엌에 서서 먹게 되었습니다. 평소 자리에는 가방이 쌓여 있어서 자리가 없었을 텐데 시어머니가 탓하셨나 봐요. 그게 매너가 좋지 않아서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고 주방으로 돌아오면서 조롱하는 어조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녀가 밥을 먹자 남편도 따라오는데 앉아서 먹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또 추운 어느 날 마지막으로 목욕을 했는데 뜨거운 물이 빠져서 옷이 다 말랐다. 땅에 떨어뜨려 널어 말려야 했고 다시 씻어야 했고 게다가 남편이 앞에서 공개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더 이상 숨기지 않은 것 같았고 아내가 끔찍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접하라 남편이 한 말이 생각나서 소리내지 못했지만 뒷모습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던 어느 날 안녕 무슨 일이냐 미나 전화한 지 꽤 됐는데 내 이름으로는 아마 마지막이 결혼 소개하러 갔을 때였을 거라 생각나서 샘이 병원에 실려갔다고. 재빨리 말하더군요. 내 급성 대장염인 것 같아요. 빨리 병원으로 와주세요.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남편 이름을 부르자마자 리셉션에서 말하더군요. 방에 들어서자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까? 병원에 도착한 의사와 시어머니가 먼저 의자에 앉아 포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로부터 들으셨듯이 그녀의 손은 아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급성 대장염에 걸렸고 수술이 필요하며 입원해야 할 것입니다. 샘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주세요. 그녀는 의사의 말에 나보다 빨리 응답했습니다. 급한 상황이라 바로 수술해야 하는데 괜찮습니다. 네, 다시 잘 부탁드립니다. 장모님이 대답해 주셨는데 말도 제대로 못하고 충격에 더듬거리기만 하더군요. 그럼 미나, 나머지는 당신에게 맡길게요. 수술이 끝날 때까지 복도에서 기다릴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집에 갈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볼일이 있어서 당신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어요. 중병에 걸린 아들보다 더 중요한 나는 어리둥절했지만 수술이 끝날 때까지 대기실에서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이상한 흥분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끔찍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수술은 약 2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것 같았고 그는 내일 그에게 필요한 것을 가져갈 계획으로 2주 동안 병원에 있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나는 오늘 집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2주는 나에게 지옥 같았을 것입니다. 늘 잔인했던 그녀가 나를 자유롭게 괴롭혔는데 남편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든 남편 없이는 2주 동안 억눌렀다. 혹시 물건을 맡기러 방에 갔는데 깜짝 놀랐다. 뭐야, 왜 다 없어졌지? 내 방은 완전히 비어 있었어. 옷걸이 일할 때 사용했던 책상과 의자 그리고 문서와 책을 담는 작은 선반도 다 없어졌어. 옷장에 친구가 없어졌는데 왜 충격에 무릎을 꿇었는가? 누가 이런 짓을 하겠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는데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 뒤에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원예장갑을 손에 들고 웃으며 나타났다. 분명히 바빴는데 이건 내 짓이었는데 너무 가혹하게 말하지 않았나? 방금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의 물건을 초대도 없이 치웠는데 창고에 다 어디다 뒀는데 어떻게 안 했지? 당신은 초대받지도 않고 여기 살았었다고 말하는데 당신은 샘에게 붙어 사는 기생충일 뿐이에요. 창고에 사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나는 그 여자가 나를 기생충이라고 불렀다는 것보다 더 나쁘지 않게 그 사람한테서 사는 말도 할 줄 몰랐어요. 아니, 창고가 나보다 조금 더 컸지만 너무 작아서 몸을 웅크려야 할 것 같았다. 내가 깔끔하게 정리한 서류가 여기저기 널려 있어. 여기가 이제부터 내 집이야.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화장실과 욕실은 쓸 수 있어. 마당에서 악취가 풍기면 안 돼. 그녀는 웃으면서 나를 따라 나왔나 봐. 그녀는 분명 날 몰아낸 게 신난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할지 말지. 넌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이제 여기가 내가 살 곳이야. 아니, 이런 곳에서는 살 수 없으니 한계에 다다랐던 걸 떠나는 거야. 날 이렇게 대했던 사람이랑 더 이상 살지 말자. 걱정하지 마. 난 여기 다시 안 올 테니 마음대로 해라. 샘도 내가 너를 기생충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생각이니 내가 서운해하지 않을 테니. 난 항상 당신이 샘에게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샘이 이별을 내뱉으면서 시어머니는 등을 돌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2주 후 남편이 퇴원하기로 한 어떤 장소. 나는 그를 데리러 가지 않고 소파에 기대어 남편이 불러온 책을 읽고 있던 나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전화를 받으면서 이미 병원을 떠났다. 안녕,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이 전화 너머로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 것 같아 짜증이 났어. 나는 전화기를 내 귀에서 떼어냈고 그 사람의 고함 소리가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가져와서 대화를 계속했는데 그건 나와 같지 않아. 이유도 없이 떠났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떠났어. 허락 없이 가지 말라고 엄마가 말리려고 해서 널 화나게 했어. 떠났어. 그 사람은 내가 괴로워하면서도 여전히 엄마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기로 했어. 그 사람 어머니가 나한테 한 일을 다 얘기해서 창고에 살라고 하는 사람이랑 같이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만을 위해 준비한 식사가 없다는 걸 봤어요. 목욕물이 빠져서 찬물 목욕을 하게 되었는데 그는 조용했어요. 그녀가 내 물건을 모두 화장실로 옮겼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묻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그 뒤에 있는 엄마에게 미나가 무엇인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잠깐, 아직 안 끝났는데 뭐야, 이 짧은 대화에 너무 피곤한 것 같아. 너희 엄마는 날 기생충이라 칭하셨어. 너한테만 먹고 살았는데, 아니, 내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시작했대. 사실 그와 그의 어머니를 모두 부양하고 있던 사람이 나였기 때문에 당황하는 것은 말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해고되었고 어머니를 걱정하지 말라고 한 이후로 계속 실직 상태였기 때문에 나는 합의를 지켰지만 남편은 내가 그의 어머니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 출근하는 척했지만 나는 그가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그가 전화로 일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내 아내는 두 가지 모두에 충분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의 삶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돈 있는 여자를 골랐을 뿐이야. 어차피 이 대화를 들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는 동시에 마음도 차가워지는 순간 내가 사라진 사랑은 너였니? 셈이 아니라 집에 돈을 가져오는 건 맞다. 남편의 말에 생각에 푹 빠져 있다. 시어머니가 더 이상 그런 일을 하기 싫고 결정하다. 왜 그런 돈을 어디서 얻었느냐고 묻자 현실로 돌아왔다. 내 정체를 밝히려고 선택한 마지막 지푸라기야. 넌 나한테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아서 내가 뭘 하는지 모르지. 나는 더 이상 일상에 관여하지 않지만 가끔 조언을 주기 위해 들러 서류 작업이 있지만 상당한 수입과 저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는 내가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시댁을 떠나도 금전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여 며칠 동안 함께 지냈다가 300만 달러짜리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미나 그녀의 잡초 같은 말투를 들으면서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즉시 알았습니다. 정말 제발 미안해요. 우리를 버릴 건가요? 우리는 가족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짓을 하고 나서 무슨 말을 하는 거죠? 내 안에서 분노가 치솟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먼저 한 건 바로 당신이었죠. 바로 저를 이제 막 정착한 사람이라고 부르죠. 허락도 없이 당신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사과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사과드립니다.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내 폭발이 그녀를 놀라게 한 것 같았고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나는 샘과 이혼할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서명을 위해 이혼 서류가 우편으로 발송될 것입니다.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통화를 종료하고 시어머니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결정했습니다. 며칠 후 이혼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남편의 차단을 당분간 유지하기 위해 남편으로부터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다행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습니다. 일이 너무 즐겁고 조금 바빠서 연애를 쉬기로 결정했어요. 이제 반지도 끼지 않은 채 지갑을 챙겨 출근 준비를 하고 출근했어요.